오늘 제일 최대의 이슈는 바로 정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뇨차를 치웠더니 똥차가 오더라. 이제 한덕수 이제는 직무집행 정지가 됐죠. 예. 한덕수 총리 오늘 결국 탄핵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넘어갔고요. 그 두 번째로 최상목 총리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통령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름 부르기 너무 복잡스러워서 그냥 대행이라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싱크 두 개 한번 먼저 연이어서 좀 붙여서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항의 표시로 단상에까지 올라가서 좀 무섭게 했는데 저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 때 분위기는 뭐 좀 당혹스러웠죠.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란 동조당으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일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그래서 박찬대 대표가 이제 쫓아 올라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삽시간에 국회의장석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제가 평상시에는 좀 조용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제가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국회의장석 앞에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석 의원께서 제일 먼저 갔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제가 바로 따라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거친 몸싸움도 좀 하고 거친 이제 서로 이야기들이 난무했죠. 뭐 그런 표현을 방송에서 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그 격앙된 상태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대치를 했던 상황인데 저는 그 국민의힘이 오늘 저 순간으로 몰락하는구나. 예, 국민들께서 저렇게 내란 공조, 내란 동업자 이 모습들을 갖다가 확연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야당 단독 처리가 아니고요. 여당 의원도 들어왔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권한대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이란 직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국무위원 경제부총리 최상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는 말 쓰면서 괜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핑계댈 필요 없다. 그냥 나라를 구하는 길에 충성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창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결국 오늘 이제 최상목 대행이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건데 저 말씀하는 그 속내에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단 한덕수 얘기를 좀 더 하면 네네네. 여야 합의를 핑계로 됐잖아요. 근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라는 얘기는 듣기에는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편드는 거고 자기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걸 자백한 것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받을 대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총리 2번 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직을 차관급 이상을 한 13개인가 14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공직자로서 이제 마지막 공직 아닙니까? 물론 한덕수 출마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서 경기중학교 가고 공부 잘했으니까 경기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도 뭐 남들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고시도 일찍 됐고 공무원으로서 승승장구하고 네.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의 말로가 이렇다는 건 대한민국이 함께 성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트들을 충원한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요. 다시는 어떻게 하면 한덕수 같은 관료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냐. 대통령이 관계에 사로잡혀서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떻게 했을 때 따르는 또는 뭐 국회를 봉쇄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안 만들까를 한덕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한덕수 씨는 사실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그동안 되게 버티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버티고 우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이번 내란 사태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고 계엄 관련해서도 대통령 내란 수계에게 굉장히 많은 언지를 받았는데 네. 사실 지금 내란 수계가 수사를 받아서 그동안 내가 이 뭐 계엄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의논했다. 이러한 진술을 만약에 했을 경우 한덕수 총리 자체가 지금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협박을 받았지 않았나. 심적 고통이 컸고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오늘 탄핵이 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냐 안 하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냐 안 하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란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 저는 민주공화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립 아닙니까? 민주주의는요.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력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란 수계하고 국민의힘 내란 장당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국민의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국회도 그렇게 총칼로 정말 유린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유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 단상에 와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난입을 했어요, 난입을. 예. 12월 3일 날 한번 국회에 그렇게 난입하지 그랬나? 그때는 총칼이 다 무서워서 민주당 의원들 담 넘어갈 때 국민의힘 당사에 다 숨어가지고 정말 그런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국회의장한테 삿대질을 해? 저는 여기 계신 두 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12월 3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지킨 의원과 국회를 저버리고 야비하게 도망간 국회의원이 있었다. 이 두 점은 분명히 국민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 의장석 부근으로 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구호를 외쳤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디 온천이 무료냐고 이 얘기 모르시죠? 네. 원천 무효했는데 그게 들리는 건 온천이 무료 온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온양 온천이도 어디 그렇게 들렸고 또 하나 저기 한기호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네네. 군생을 오래 한 사람인데 지역구 좋아가지고 계속 국회의원 하는 양반인데 저 양반의 이 주먹질이 구호 외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정말 분노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 네. 예를 들어 자기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헌법의 근간을 해치는 거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원내대표나 두 권 씨가 검사들이 나가라니까 하라니까 해서 하는 티가 너무 역력히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안쓰럽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순간에도 그랬고 보수 정당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염치나 체면 정도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아먹었구나.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가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 장면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일망타진이란 네 글자예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있었는데요. 찬성 192표를 국회를 통과했고요. 여당의 김상우 의원은
탄핵안에 찬성한다고는 했다가 기권하겠다 탄핵안에는 표결 직전에 그런 얘기를 보였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등은 우리 개혁신당은 한덕수 탄핵안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결이 선포되고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다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 원천무효라고 하는 말을 발음이 좀 잘 이상하게 들려서 지금 오차이 평론가 말대로 온천무효다 이러니까 온천이 무료. 어디냐 온천무효라고 들려서 어느 온천이 무료라는 거냐 이러면서 또 우스갯소리가 들려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그 앞에 계셨던 의원님. 예, 저는 뭐 내란 멍멍 내란 멍멍 이렇게 들렸고요. 내란 그리고, 멍멍. 예, 예. 제가 봤을 때 국힘의원들 중에 제 눈찜작으로는 4분의 3은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당론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당론으로 없이. 가니까. 그런데 그 4분의 3이 좀 용기를 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께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192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 190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결표를 던졌다. 예. 중간에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저희가 보기엔 찬성표가 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그 숫자를 잘 세보면은요. 네. 저는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나. 말로는 안 그런다 하고 예. 어떻게 그렇게 투표에 참여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표 기권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이제 문대림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 전체 의원들 중에 4분의 3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뭐 동감입니다. 제가 앞에 단상에서 좀 멀리 거칠게 계시나? 몸싸움을 좀 하다가 예, 원내대표단에서 그 의장님께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이 빠져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양문석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둘이 빠졌는데 네. 그러고 나서 잠깐 뒤로 왔는데 뒤에서 이제 이렇게 좀 보게 됐죠. 그랬더니 주호영 그 부의장이 네. 굉장히 멋져가면서 저를 계속 쳐다봤었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격앙돼서 좀 언성을 좀 높였더니 아마 저를 좀 쳐다본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중진 의원들은 뒤에서 말도 안 하고 계속 서 있기만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해도 창피한 얼마나 거죠. 창피하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창피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일을 전 국민이 보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툰 주먹질, 뭐 구호도 안 해쳐본 거예요. 곱게만 자랐는지 어땠는지, 학교 다닐 때도 아무것도 안 했는지, 어색한 주먹질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발성도 안 되는지 온천 무료라는 얘기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정말 개개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가요? 왜 이렇게 이거 완전히 미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네. 사리 판단에 어두워서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집권당이라면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